자, 41번부터 43번까지 문제는요.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41번. 다음 중 한국을 대표하는 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꽃은 무궁화죠. 무궁화는 없다. 뭐가 없어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꽃입니다. 무궁화 꼭 기억해 두세요.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은요. 환갑이라고 하고 비슷한 말로 회갑이라고도 합니다. 자, 100일은요. 실제로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고요. 100일이 되는 날이고 돌은요. 1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first birth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자, 다음에 칠수는요. 70세, 70세가 되는 70번째 생일입니다. 환갑이 답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경주입니다. 경주고요. 자, 다른 나라도 봅시다. 백제의 수도, 백제의 수도는요. 두 군데인데 부여와 공주가 있는데요. 우리 사전평가 문제에서는요. 신라의 수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경주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4번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켈리 씨는 상사와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죠. 메이 씨는 상사인 김문수 씨를 부를 때 김씨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잘못됐어요. 직함을 불러야 됩니다. 김 부장님, 김민수 차장님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죠.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이씨, 김씨 이렇게 불러요? 아니죠. 큰일 납니다. 자, 하산 씨는 퇴근할 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쿤 씨는 회사 내에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한다. 부르는 말을 호칭이라고 하는데 직함을 사용하는 게 맞죠. 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사장님에게 김씨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봅시다. 1월에 새학년이 시작된다. 아니요, 3월에 시작됩니다.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다. 의무, 꼭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꼭 해야 되는 교육인데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플러스 중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9년 동안이 의무교육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한 학년이 4개의 학기 아닙니다. 1학기, 2학기 이렇게 2개의 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네요. 학기 사이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면 2학기가 시작되고 2학기가 끝나면 겨울방학, 그리고 나서 다시 1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기 사이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다. 자,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6번을 봅시다. 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국경일은, 자, 여기서요 헌법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헌을 찾아보세요. 헌이 여기 있네요. 그죠?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고요. 3.1절은 3.1, 그래서 3월 1일 만세운동을 한 날입니다. 광복절은 독립을 한 날이에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날 8월 15일이고요. 개천절은 열리다, 하늘이 열린 날, 그러니까 한국의 나라가 처음 생긴 날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날,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한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는 다르게 누가 언제 창제했는지 만들었는지입니다. 창제하다, 한글을 창제하다, 한글을 만들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창제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글자이다. 다른 문자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자는 잘 몰라요. 뭘 몰라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져서 반포되었다. 반포되던 것은 알리다, 알려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글의 옛 이름은 훈민정음으로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한글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은 발음기관, 그러니까 입이 있고요. 여기 이빨이 있고 목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가 나죠. 이런 것들을 발음기관이라고 하고요. 발음기관을 본뜨고 따라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이고요. 모음은 아, 야, 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자,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뜨다, 따라하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보통 사람들도 금방 사용할 수 있었다. 답을 살펴봅시다. 한글 외에 다른 문자들도 창제 날짜가 밝혀져 있다? 아니요. 다른 문자와 다르게라고 했으니까 다른 문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은 너무 어려워서 쉽게 배울 수 없었다? 아니요. 훈민정음이 쉬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자음이라고 했죠. 자음은 하늘, 땅, 사람? 아니죠. 이거는 모음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은요. 발음기관을 본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이 되겠네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도 금방 사용할 수 있었다. 네, 이게 맞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을 봅시다. 한국 음식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자, 김치죠. 한국 음식 하면 먼저 김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김치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리법으로 보면 장류나 김치 같은 저장식품도 발달하였지만 각종 국이나 찌개 등 끓여 먹는 음식, 찜 요리처럼 찌거나 삶아 먹는 음식, 각종 전처럼 부쳐 먹는 음식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 음식의 재료로 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다. 자, 대한민국을 보면요.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1, 2, 3 모두 바다입니다. 그래서 삼면이라고 합니다. 1, 2, 3, 삼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삼면이 바다. 반면 바다가 가깝지 않은 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상 육류와 채소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였다. 육류, 고기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한국 음식에는 환경과 지역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식재료가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을 찾아봅시다. 한국 음식은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저장 음식이 대부분이다. 아니죠. 단순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다. 저장 음식이 대부분이다?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X죠. 한국 음식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채소류이다? 아니요. 해산물도 있고요. 육류도 있고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네요. 음식의 조리법이나 재료는 주변 환경이나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다양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한국 음식은 거의 매운 음식이 많으며 이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다. 다 똑같다? 다 맵다? 아니죠.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 1번,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1번. 흐엉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요? 아니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전화 한 통 못 드렸어요. 아무리 연락 한번 드리세요. 흐엉씨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 아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요. 하지만 이런 뜻으로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 2번을 봅시다. 마지막 문제네요. 힘을 내세요. 비가 꽤 많이 오네요. 꽤, 상당히 이런 뜻이죠. 자, 보면 여기가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여기는 꽤, 상당히, 제법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요. 아주, 매우, 정말, 진짜, 참, 굉장히, 무척, 엄청, 엄청나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꽤 많이 오네요.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꽤 흐리더라고요. 우산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몰랐다. 자, 이걸 연결하면요. 비가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과 같이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월 28일 토요일에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